최근 약세장에서 고배당 종목들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증권가 격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2.49% 올랐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가 2.08% 하락한 것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익률입니다. 또 금리 인하 시기와 겹치면서 배당주의 매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신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배당주들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9일,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이슈레이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배당주 얘기인데 먼저 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하나 좀 이슈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근호 이사님이 오늘 배당주 이슈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네네. 확실히 좀 요즘에 배당주들이 좋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딱 요맘때쯤이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딱 그 예. 두 글자의 그 단어들이 두 개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캐롤이고 하나는 또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쪽 우리가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쪽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또 고배당 ETF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통신주들 흐름을 보면 사실 통신주는 과거에 이제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지지력을 갖고 있는 경기 방어주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통신주들 보면 흐름이 거의 뭐 개별주들 수준으로 움직이는 걸 보이고 있는데 이유를 이제 뭐 두 가지로 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안정적인 배당이죠. 안정적인 배당. 그다음에 과거에는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또 통신주의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또 갖다 붙이더라고요. AI 그거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뭐 AI 관련돼서 뭐 AI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어떤 성장주의 타이틀을 좀 통신주가 갖고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우리 앵커님께 제가 뭐 간단한 재밌는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서 받는 배당률이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배당. 만약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1조를 투자했다. 그러면 네. 배당으로 얼마 정도 받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몰라요? 50%를 받습니다. 자기 투자한 돈의 50%. 5천억 원을 받는다고요? 만약 1조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아주 옛날에 싼 가격에 사놨기 때문에 일단 뭐 워렌 버핏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배당주는 단순히 내가 뭐 연말 기준으로 아니면 1년에 뭐 5%, 7%를 벌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싸게 사놨을 때 나중에 정말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배당 투자의 가장 그 특징이거든요. 무지하게 장기 투자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실정에 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예. 근데 최근에 코스피 기준에서 이제 배당 성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코스피 전체 기업의 한 20% 정도가 평균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39%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3, 4년 만에 배당 성향이 2배가 는 건데 참고로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순이익으로 1조를 벌었다라고 하면은 뭐 배당 성향 30%다 그러면 3천억을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밸류업이라는 단어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뭐 배당주 일단 뭐 종목이 좋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배당주로도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배당으로 확정 수익을 좀 갖고 가겠다. 이런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참고로 이제 뭐 지금 금융주들은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신주와 마찬가지로 금융주들은 또 그 결산월이 3월이기 때문에 배당락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참고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당을 근데 또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배당 성향도 높고 또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돈을 또 잘 버는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배당주가 갖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당주들 어떤 종목들인지 좀 더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윤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이번 해 들어서 배당주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해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배당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15%포인트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배당주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밸류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배당금을 깎지 못하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나증권 측에서 함께 포인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이 통신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 U+까지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폐장일을 앞두고 45거래일 동안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고배당주를 적극적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지금부터 기관 수급에 따라서 배당주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높게 배당률이 현재 추정이 되는 쪽이 삼성증권입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1% 가깝게 상승세 47,3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또 두 번째가 롯데 지주입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높은 배당률이 기록되는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 1위 기업이 삼성증권이고 두 번째가 롯데 지주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3.5%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롯데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특히나 롯데 지주 21,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KT 어제 2.6%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LG U+는 어제 약간 쉬어갔는데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 LG U+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1,800원대에서 어제 종가 형성을 했는데 5개 기업 모두 다 5일선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앞으로 배당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 만나보시죠. 예, 배당주 앞서 보신 것처럼 다양하게 산업군들의 포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원래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도 물론 있고요. 자, 오늘 박근호 이사님 어떤 회사 준비했습니까? 오늘 원래 제가 이제 오늘 상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KB 바레인프라라고 KB 바레인프라.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그 메커리 인프라랑 거의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OC 쪽 이런 쪽에. 네. 근데 일단 뭐 흥행에 좀 약간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거의 배당을 7%를 확정 배당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것을 갖고 오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첫 상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코리안리라는 재보험사를 갖고 왔는데요. 뭐 유명한 회사죠. 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험사들을 좋게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나쁘게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이제 저희가 낸 보험료를 갖고 대부분 채권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금리 인하 때 채권이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 금리도 좀 떨어지고 하지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보험사들이 채권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분석을 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나쁘게 보는 쪽도 있죠. 코리안리가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부분 다 알기는 하시겠습니다만은 재보험사라고 부릅니다. 예. 왜 재보험사냐면 보험사의 보험사죠. 보험사의 보험사.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코리안리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보험사들은 금리 인하 때 대부분 좀 약간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코리안리 재보험을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보통 코리안리가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국내 기업으로는 그렇고요. 외국 기업 한 4개 정도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수주하는 금액이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손보사, 생보사 출수제 업무 전문으로 하고 있는 코리안리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수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출수제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험사가 코리안리에 보험을 드는 거는 출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제라는 것은 코리안리가 이제 그 보험사들로부터 수주를 받는 것을 이제 수제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지금 좀 더 성장을 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배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리안리의 배당 성향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사실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7%까지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코리안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줄 때는 한 6.4%까지도 주고 조금 적게 줄 때는 한 5% 초반까지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한 5년 동안 평균 배당이 한 5.7% 정도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 연속 지금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보통 기업들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실시를 할 계획인데 1대 0.2 정도 하죠. 그러니까 한 주당 0.2 정도를 배당을 주는데 왜 하느냐? 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대주주나 이제 특수관계인들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상증자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역시 뭐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갖고만 있어도 계속 내 주식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더 안 사도.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보험사들 중에 사실 그 주가가 좋은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생명이나 코리안리 그리고 몇 개 기업만 주가가 괜찮은 편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코리안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뭐 체크를 해드렸고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한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 또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그렇죠. 자사주 10조 얘기할 때 그에 따른 또 기대 효과도 좀 나온다. 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주주환원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오늘 배당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의사님은 코리안리를 좀 가져오셨네요. 아까 잠깐 얘기하시다 마셨는데 KB 바레인프라라고 오늘 이제 상장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배당률이 7%.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오늘 배당 관련돼서 어떤 종목 가지고 있어요? 네, 통신주 가지고 왔는데요. 통신주 쪽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이슈도 같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왜 이게 수혜가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10년 만에 폐지 수순으로 밟고 있는 단통법 폐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경에 소비자 간의 그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 취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소비자들만 할인 혜택을 누린다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당시 초기까지만 해도 이런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오히려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지게 되면서 단통법이 되려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부담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퇴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12월 국회에서 이 폐지 수순이 계속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에 시장이 뭐 안 좋아서 이런 통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다시금 이 통신 3사들이 차별화된 그런 가격 정책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경쟁으로 인해서 또다시 새롭게 유입되는 그런 신규 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요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좀 토마본다면 올해는 이제 분기 배당도 도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사주도 이제 소각하는 등의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금 보여오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KT의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을 합친 주주 이익 환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연간 7천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로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KT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얻는 분양 수익을요. 내년에는 이제 특별 배당금으로 지급할 지금 가능성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 메리트가 점점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KT가 부동산 분양 이익으로 얻는 금액 자체만 하더라도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보면은 올해 4분기는 좀 아쉬운 실적 컨센서스가 나와주긴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회계를 좀 건전화하기 위해서 자산 정리 비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4분기상으로는 찍힐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건 좀 염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올해 통신 3사들 거의 대부분이 배당을 한 6% 이상 주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포함 시에 7%까지 달하기 때문에 예.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이런 메리트가 있고요. 또한 아까 그 박근홍 의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통신 관련 종목들이 또 성장주로서의 그런 면모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6월 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클라우드, IT 분야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AI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소버린 AI 구축에도 KT가 앞장설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KT 당분간은 주가 상승세가 조금 더 신고가 움직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는 57,000원까지도 올라갔었던 기업이거든요. 예, 예. 지금 최근에 48,000원 구간대인데 조만간 이제 5만 원 구간대 돌파하게 된다면 기존의 역사적 신고가였던 구간대를 향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T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약간 통신주는 이제 옛날 아까 박근혜 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 방어주 색깔은 별로 안 나고요. 정말 요즘에는 약간 AI 이 색깔이 좀 덮여지면서 사실은 혁신주, 첨단주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뭐 주주 환원까지 더 크게 한다고 그러면요, 뭐 금상첨화죠.